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나로부터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예, 그게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이런 말 하면, 그걸 해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홈쇼핑에서 이거 먹으면 된다고 하면 그거 먹어야 되나? 옆집 아줌마가 이게 좋다 하면 또 그걸 해야 되나? 늘 휘둘리면서 내 몸인데 내가 왜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원인이 뭔지 왜 자꾸 그걸 반복하면서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잘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건강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기준이 딱 서서 요럴 땐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럴 땐 이게 원인이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 몸 사용 설명서를 하나씩 알아가고 그걸 저희 소비자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지금은 매번 아팠던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예, 제 주위 사람들이 점점 건강해지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과일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음식물이 제 입을 지나서 식도를 지나서 위에서 분해가 되고 십이지장에서 소화를 거치겠죠.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대장으로 갑니다. 맹장을 거쳐서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항문을 통해서 배설물로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혹시 눈치채셨나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기다란 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 예,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우리 현대의학은 어떻죠? 여기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고, 여기가 아프면 내과에 가고, 여기가 아프면 산부인과에 가고, 다 하나하나씩 떨어져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몸은 로봇처럼 끼워 맞추는 부품이 아니거든요. 저희 몸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위가 안 좋으면은 간이 분해할 게 많아져서 간이 힘들어지고, 간이 안 좋아지면 장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게 서로 영향을 받구나 라고 문제점을 찾아가며 기가 막히게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길다란 관을 조금 잘라와서 한번 펼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우리가 소화기관, 이 안에 내장기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하면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게 건강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그쵸? 사람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건강도 우리 몸을 잘 살펴서 이해하면은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잘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잘라와서 보면은 이게 네 가지 층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점막층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점막하층. 그 밑에 점막하층에는 혈액이 흐르고 신경이 흐르고 그리고 림프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근육층, 그리고 네 번째는 장막층이라고 있습니다. 장막층. 그래서 이렇게 사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점막세포가 튼튼해야지만 우리 몸에서 1차 방어 역할을 잘 합니다. 점막세포는 점액질을 뿜뿜 하거든요. 우리 밖으로 나온 점막이 눈도 점막, 코도 점막, 입도 점막이거든요. 늘 촉촉하죠. 이렇게 촉촉하게 지켜줘야지만 안구건조증 있으신 분들이 결막염이 잘 걸리거든요. 코가 마르고 목이 마르면 코감기, 목감기가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점막세포가 점액질을 잘 뿜뿜할 수 있게 지켜줘야지만 또 위에서는 위산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 분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점막세포를 튼튼하게 할까요? 우리 몸에서 이게 세포거든요. 세포를 구성하는 거, 만드는 거는요. 그 재료가 단백질 더하기 비타민 B군이 있으면은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온몸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만드는데요. 특히나 점막세포는 비타민 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막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 나 위산 분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만 건조해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단백질을 잘 먹고 있는지, 비타민 B군, 비타민 A를 내가 먹는 것 중에 잘 먹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양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제를 선택을 해서 영양제로 같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점막은 빠르게 재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점막 하층에는 혈액이 흐르잖아요. 이 혈액에는 우리가 먹은 것들, 영양소들,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혈액 정수기라 불리는 오메가3를 먹어주면은 엉켜붙어 있던 피떡진 혈액들이
굉장히 동글동글동글해지면서 온몸으로 우리가 먹은 것들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근육층이 있습니다. 혼자서 연동 운동을 하거든요. 장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근육, 근데 우리가 근육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 뭐 챙겨 드시나요? 단백질 많이 찾으시죠? 그건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근육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아주고 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미네랄이 합니다. 칼슘은 쪼는 역할, 마그네슘은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 밑에 파라라라 떨리면은 마그네슘 보충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쪼고 요런 것만 계속 하니까 아 마그네슘이 부족하구나, 그걸 먹어서 잘 이완시켜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큰일 나느냐, 우리 몸에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이게 떨리면 괜찮은데 심장이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큰일 난다, 빨리 챙겨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잦은 변비가 있어, 아니면 운동을 잘 못해, 장이 잘 무력해, 그러면은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는데 거기에다가 미네랄 성분을 반드시 한번 챙겨 드셔보세요. 예, 그리고 장막층에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닭의 배를 딱 가르면은 장이 우르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막층 제일 밑에 이렇게 꽉 붙들어주는 콜라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뜯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자리를 잡아주게끔 하는 것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중 구조가 있는데요.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염증은 도대체 뭐냐? 염증은요, 첫 번째 점막층과 점막 하층까지 이렇게 파이는 거, 그걸 바로 염증이라고 합니다. 왜 파이죠? 세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를 만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비타민 A를 잘 챙겨 드시면은 요게 차올라서 새살이 돋아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구대염이 걸리던가 아니면 식도염이 걸리던가 위염이 걸리던가 계속 우리 몸은 신호를 줘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덮어둔다던가 증상만 딱 치료를 하면 다시 또 여기저기서 그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계속 또 못 알아차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근육층까지 파이는 궤양이 됩니다. 궤양. 예. 그런데도 우리가 또 잘 못 알아차렸어. 그러면은 천공, 이렇게 장막층까지 파이는 게 바로 천공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신해철 씨가 천공으로 사망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아채고 살짝 덮어두고 살짝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인에 다가가면은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케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공간에서 나눌 건강 얘기들은요, 원인에 집중할 거예요. 염증의 원인. 예. 그래서 병원에서 들려주지 않았던, 병원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험이 있다. 제가 위험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거든요. 위험이 있다는 거는 위에 이렇게 조금 파였는 거죠. 그러면은 위산이 분비될 때마다 너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산제를 주던가 겔포스로 살짝 덮죠. 이 부분을 덮으면은 금방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 바로 좋아지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새살이 차오르게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아프고 다시 또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치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병원에서의 치료, 현대의학에서 치료는 이 증상을 없애는 걸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부하는 자연의학 그리고 또 영양학에서는 이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살이 차오르게끔 재생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료된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다른 관점으로 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요. 이 그림은 현대의학을 비판한 그림입니다. 물이 차고 흘러 넘치면은 이걸 더 좋은 일본제, 더 좋은 독일제로 닦는 게 아니라 이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 수도꼭지 잠그는 방법, 그 원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진짜 원인이 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건강관리 하실 때 굉장히 기준이 바로 서고 굉장히 명쾌해지실 거예요. 내 몸을 잘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통은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만나서 면역에 대한 거, 장 관리, 장 건강에 대한 거, 왜냐면 이게 안 좋아서 아토피, 알러지, 알레르기, 천식, 비염이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것만 잘 알아도 제가 이렇게 평생을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다 오픈하지는 못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로 짧은 영상들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